진상아 당장 멈춰. 진건축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야.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나를 회장 대리인으로 지명하셨다고. 신의 한 수. 오늘은 매번 당하기만 하던 진중배가 미리 한 수를 내다봄으로 인해서 김소우가 진건축의 회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아빠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양반이 이대로 콱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럼 아직 이혼도 안 했고 재산 상속도 문제없이 될 텐데 말이야. 엄마 정말 잘했어. 엄마가 아빠 심장병 약 바꾼 거지. 장모님 정말 큰일 하셨어요. 이제 저희는 장인어른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기만 기도하면 됩니다. 상아가 이미 대규모로 지분 투자받아서 재산은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에요. 장인어른만 안 깨어나시면 이제 방해할 사람도 없고. 진건축은 이미 저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역 3인방은 너무나도 성급하게 축배를 터뜨렸습니다. 때맞추어 진중배가 쓰러져준 덕분에 손에 피를 묻히는 일 없이 진건축 회장 자리에 무혈입성하게 되었구나. 이게 웬 떡이나 하게 되었죠. 전남진 당신 진건축 회장하고 싶어 했지? 당신 시켜줄 테니까 한번 잘해봐. 진심이야? 진상아 당신이 회장 자리를 포기한다고? 그래, 내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회장 자리에 오르면 얼마나 진건축이 대단해질지 기대가 되는걸. 아빠가 쓰러진 김에 진건축 말고 다른 재산도 다 빼돌려둬야겠어.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진중배가 생사의 가로에 선 순간에 가족이라는 인간들은 진중배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으니 진중배를 살린 피선주 입장으로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지금 대표님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죠 지금. 피선주의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온 김소우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가족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그 앞에 두고 무사하시길 기도하기는커녕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재산 나눌지 그 얘기들만 하세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전남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소우 씨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우리 가족이라도 돼? 이혼했으면 끝이지 어디 전 사위가 나서길 나서고 있어. 그리고 사람이 쓰러졌다고 당신들같이 울고불고 하는 게 다 정답인 줄 알아? 한 회사의 경영이 달린 문제라고. 내가 사위고 빨리 회사도 집안도 수습해야 되는 건데. 뭐?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 피선주 당신도 똑같아. 이제 로또 당첨금도 다 돌려줬는데 뭐. 당신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입장이나 되는 줄 알아? 여긴 우리 가족이 있을 테니까 니들 두 사람은 당장 돌아가서 자기 할 일들이나 하라고. 전남진의 축객령에 피선주와 김소우는 수술 중인 진중배를 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저희가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저것들이 대표님 살아나도 산소호흡기라도 떼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선주씨 말처럼 저도 그래도 한때나마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게 영 마음이 걸리네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 말대로 가족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라고 여기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만 돌아가시죠. 내일 다시 와봅니다. 피선주와 김소우는 선우건축으로 돌아갔고 김소우는 긴급 퀵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진중배 대표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요? 아니 퀵 기사님 이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3시간 정도. 제가 아까도 왔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사무실에도 없으셔서 전달이 좀 늦었습니다. 세상에 3시간 전이라면 아까 진중배 대표님이 쓰러지시기 전인데 제가 화장실에 가 있을 때 퀵기사가 물건 받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그게 김소우 씨한테 보냈던 거네요.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급하게 서류를 보내고 쓰러지신 거지? 어디 한번 열어봐요. 서류를 열은 김소우는 안에 들어있는 종이 2장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건축 대표 취임? 진중배 대리인?
진중배가 쓰러지기 전에 급하게 보냈던 서류의 정체는 김소우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진건축의 대표로 앉히겠다는 진중배의 사인이 담겨 있었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가족 없이 혼자인 것 같다는 진중배가 가장 외로울 때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김소우였습니다. 비록 이제 자신의 사위도 아니었지만 김소우의 사람 됨됨이를 굳게 믿은 것이었죠. 아니, 왜 진중배 대표님이 저한테 이런 걸? 김소우는 진중배의 결정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중배 대표에게는 비록 거짓말쟁이이지만 부인도 있고 진상아 진추와 딸이 2명이나 있었는데 뜬금없이 김소우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니. 한마디 언질도 없이 급하게 이러한 서류를 보낸 진중배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김소우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 저한테 이런 역할을 맡기신 건지 잘 이해가 가지를 않거든요. 저 혹시나 해서 말인데 제가 화장실에서 진중배 대표님 전화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진상아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걸 전화로 들으시고 그 충격에 쓰러지신 거예요. 아마 진상아도 이번 일로 배우자분도 믿지 못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딸한테 절대 회사를 물려주지 못하는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그것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진중배 대표님 죽으면 재산 어떻게 나눠 가질지 이야기하던 거. 그런 게 가족이라니. 저 같아도 외롭고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중배 대표님이 언질도 없이 이렇게 급하게 서류만 보내고 쓰러지셨던 거면 그분 뜻을 존중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전소우 씨가 진건축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진상아랑 전남진이 진건축을 팔아먹을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요.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신 건데 이렇게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요. 대표님 깨어나시기 전까지만 뜻대로 대리인 노릇 제대로 해볼게요. 대신에 선주 씨가 저 좀 도와줘야 돼요. 알겠죠? 한편 진중배가 쓰러지기 전 김소우를 대리인으로 지명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병원의 3인방은 수술실에서 나오는 의사 선생님과 마주했습니다. 선생님, 수술이 어떻게 되었나요? 병원 복도의 차가운 조명 아래 진상아의 목소리가 떨리며 의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상아의 눈빛에는 겉으로는 걱정을 가장했지만 내면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아빠는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아 하셨어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진중배 환자분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최초로 신고해주신 여성분이 워낙 응급조치를 잘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진상아와 전남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는데요. 보호자분들은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셔야 할 거예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돌아올 확률이 큽니다. 걱정 마시죠.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진상아와 전남진 그리고 심순애의 얼굴에는 미묘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떠나자 세 사람은 병원 한쪽으로 자리를 옮겨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죠. 이게 뭐야, 아빠가 의식을 차릴 거라니. 엄마 약을 너무 약한 걸 넣어놓은 거 아니야? 진상아의 눈빛이 심순애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심순애는 주변을 살피며 진상아의 팔을 꽉 잡았는데요. 됐어, 일단 시간은 벌었어. 심순애의 낮은 목소리에는 계산된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빠가 쓰러진 사이에 진건축이랑 재산부터 다 빼돌리고 네 아빠는 못 깨어나게 할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자. 심순애의 눈빛에는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죠. 다 빼앗기고 뒷방 늙은이 되면 자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 병실은 엄마가 지켜. 우리는 회사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회장이 누구인지 알려야 하니까. 세 사람의 얼굴에는 음모를 꾸미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진상아와 전남진은 의사로부터 결과를 들은 뒤 진건축을 접수하러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에는 승리를 앞둔 자신감이 넘쳐났는데요. 그런데 회사에는 이미 새로운 회장 대리인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진건축 회의실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소우의 당당한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울렸죠. 제가 진중배 대표님이 깨어나시기 전까지 대리인으로서 진건축을 맡을 예정입니다. 김소우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원분들께서는 부디 동요하시 마시고 하던 일 그대로 본업에 힘써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고 진상아와 전남진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들어섰죠. 김소우 씨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이 회장 대리인이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전남진도 주먹을 꽉 쥐며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그래,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뭔데 남의 회사에서 후계자 행세를 하고 있어. 진상아는 회의실의 모든 직원들을 향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셨으니 진건축은 여기 내 남편 전남진 씨가 맡을 예정이라고.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김소우는 품 안에 넣어놓았던 진중배의 정권 위임 각서를 꺼냈습니다. 문서를 꺼내는 김소우의 손길은 여유로웠고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이게 대표님이 쓰러지기 전에 나를 대리인으로 임명했다는 증거야. 똑똑히 보이지 여기 사인. 진상아와 전남진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소우는 한 걸음 더 진상아에게 다가가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진상아 당신이 왜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좋아했나? 언제부터 그런 폐륜하였나 생각해봤어. 그런데 오늘 회사에 와보니 알겠더라고. 당신 진건축을 못 모르는 투자자 여럿한테 팔아먹으려고 했더라. 김소우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묻어났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온 이상 진건축이 모르는 사람들 손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야. 대표님 일어나시기 전까지 나랑 피선주 씨가 진건축을 지킬 예정이라고. 회의실의 사원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진상아는 김소우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종이 내놔봐. 정말 아빠가 쓰러지기 전에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야? 이럴 수는 없어. 이게 엄마가 어떻게 만든 기회인데. 진상아의 마지막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변했는데요. 진상아와 전남진의 진건축 빼앗기는 결국 한 차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좌절감과 분노가 교차했죠. 하지만 악역 3인방은 어찌나 억울했던지 병원으로 돌아가 쑥덕쑥덕 진중배를 어떻게 해야 진건축을 도로 빼앗을 수 있을지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병원 한쪽 구석에서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렸습니다. 엄마 완전 망했어. 진상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죠. 아빠가 그렇게 얌체같이 서류를 미리 준비해뒀을 줄이야. 아마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이런 짓을 벌인 것 같아. 심순애의 표정도 굳어졌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절대로 아빠가 깨어나서는 안 돼. 깨어나면 엄마가 끝까지 나를 친딸이라고 거짓말했으니. 엄마뿐만 아니라 나까지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 파양당하고 말 거라고. 진상아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전남진도 초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재산도 지금 건들 수가 없어. 김소우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아무것도 못 팔게 몽땅 가처분 신청을 한 모양이더라고. 이거 어쩌지? 이러다가 아빠가 정말 깨어나면 다 끝장이야. 세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악의가 교차했습니다. 심순애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죠. 상아야. 네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끝을 보자. 심순애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상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엄마 정말 할 수 있겠어? 그러다 저번처럼 실패해서 이번엔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 전남진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심순애를 바라보았는데요. 그래요 장모님. 장모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시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심순애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던 세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습니다. 병원의 희미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심순애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상아의 친부이자 심순애의 전남편 동거남. 그 인간이라면 단칼에 진중배 저 인간을 죽일 수 있을 거야. 정말입니까, 장모님? 심순애의 눈빛에는 확신과 증오가 번갈아 빛났죠. 그래. 그 인간은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있어. 심순애의 마지막 말에 병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는데요. 나는 30년 전에 차 사고는 일부러 내봤어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죽이려니 손이 떨려서. 내가 동거남 그 사람한테 부탁할게. 아마 돈만 준다면 들어줄 거야. 심순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진상아와 전남진의 눈빛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이 일은 우리 셋이 무덤까지 안고 가는 비밀로 해야 하는 거 잊지 마. 심순애의 경고에 세 사람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작당 모의를 끝마친 세 사람은 동거남에게 연락을 했고 거사 날을 정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냉혹한 결의가 담겨 있었고 병원 복도를 걸어나가는 발걸음에는 서두름이 묻어났죠. 폐륜이자 정말 배은망덕하게도 진중배를 죽여 그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계획이었죠. 세 사람이 병실을 떠나자 무거운 침묵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세 사람의 작전을 진중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진중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눈꺼풀이 미약하게 떨렸죠. 사실 진중배는 의식이 돌아온 참이었으나 이들 셋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너무나도 괘씸해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척 귀 기울여 이들의 작당 모의를 듣고 있던 참이었죠. 진중배의 가슴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치솟고 있었고 호흡은 미세하게 거칠어졌습니다. 이 세 사람이 나간 뒤 진중배는 눈을 번쩍 뜨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았습니다. 병실의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진중배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표정은 어둡고 무거웠는데요. 그래도 근 40년 한 이불을 덮고 산 부인과 비록 친핏줄은 아니지만 애지중지 키운 딸이 자신을 죽일 계획을 직접 두 귀로 들어야만 했다니. 진중배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고 주름진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심정이었죠. 그리고 너무나도 이것들이 괘씸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진중배의 표정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부인을 일부러 차 사고를 일으켜 죽였던 것도,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진짜 친딸을 어찌했는지. 이 원한을 이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진중배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분노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진중배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내 부인도 딸도 아니다. 내 가족이 아니다. 진중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히 해야 될 준비들을 하기 시작했죠. 진중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놓인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것도 이미 알았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심상까지 알았으니 해야 될 일은 명확했습니다. 진중배는 변호사와 김소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경찰 쪽에도 언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증거를 잡을 CCTV도 설치해 두었죠. 모든 준비를 마친 진중배는 다시 침대에 누워 그들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와라 이것들아. 동거남이 진중배를 죽이기 위해 산소호흡기에 손을 뻗었을 때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동거남을 포함한 이 악마들은 모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고 심순애와 진상아 그리고 전남진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스쳤죠. 발뺌하지 마시죠. 여기 모든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에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당신, 장인어른, 의식이 있던 거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진상아와 심순애, 전남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이들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진중배가 자신들을 속였다 원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경찰들이 세 사람을 연행해 나가는 동안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는데요. 진중배는 다시는 인연놈들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심순애와는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중배의 눈빛이 심순애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당신 내 딸을 어떻게 했어? 내 부인이 낳은 내 친딸 그 아이를 대체 어떻게 했느냐고. 진중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죠. 피선주와 김소우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 진중배 곁에 섰지만 심순애는 그것만이 진중배와 협상할 마지막 비밀인 것을 알기에 쉽사리 입을 열 것 같지 않은 예감이 드는데요. 심순애의 눈빛에는 마지막 미천을 쥐고 있다는 교활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슬슬 우리의 마지막 열쇠 피수일이. 피선주는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비밀을 밝히려 드디어 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수록 이들의 죄와 그리고 빚은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요. 악행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교훈이 드라마 속에서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로또를 찾은 피선주, 그리고 재벌 친엄마를 찾은 김소우까지 아주 신세 변화가 참 극적입니다. 드디어 한마는도 자신이 했던 과거의 착한 일이 되돌아오게 되었고요.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결국 찾아온다는 메시지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주인공들과 똑같이 참 착하고 정의롭게 살기는 어렵겠지만 드라마상으로라도 이렇게 권선징악이 제대로 펼쳐지니 참 속이 시원해지네요. 우리 친절한 피선주에게 어떤 엔딩이 기다릴지 기대해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